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금일은 창투사, 세종시, AI 관련주 같은 정책주들이 대거 주도하는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시면 성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연 관련주, 세종시 관련주 엮인 거고, 사무개발도 마찬가지고요. 개종건설까지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상한가를 이렇게 좀 강하게 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엑스페리스 같은 경우 프리오사 AI 관련주 독하게 오릅니다. 4x4가 일시적 거래 정지가 됐죠, 하루.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엑스페리스가 이 딜을 이어가지고 상한가를 지속적으로 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컴퍼니 K 같이 창투사 관련주들도 강세였다. LB 뭐 인베스트먼트, 나우 아이비도 그렇고, 특히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프리오사 AI 관련주로 새롭게 엮이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금일 제가 정혜인들한테 장중에 한번 끌어올리고 밀리길래 이 종목은 더 갈 것으로 좀 보여져가지고 베이스를 봤을 때 분봉을 봤더니 세력이 나간 자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면서 한번 수익을 좀 챙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의 종목들은 뭐 다 뭐 개별 종목들이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온 부분이어가지고 일단은 뭐 금일 같은 경우는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투사 개연 관련주에 진짜 대거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주산업도 세종시, 그럼 대한가학은 뭐 새롭게 나온 거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그런 그 기사가 나오면서 수급이 이렇게 대한가학 같은 종목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신신제약도 세종시 관련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SV 인베스먼트는 뭐 창투사, 캡스톤 파트너스도 그렇고요. 보면 또 온코인 케어퓨시스는 의료 AI 관련주고, 그 다음에 영보화 같은 경우는 이제 개원 관련주죠. 금일 추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전에도 추천을 한번 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뭐 장 초반에는 STO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나오다가 뭐 핑거나 뭐 갤럭시 뭐 SM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유라클도 그렇고 좀 강하게 나왔죠. 그러다가 이런 종목들이 밀리고 창투사 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 창투사, 세종시 의료, 부분적인 의료 AI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장세 같은 경우는. 자, 그럼 한번 차트, 코스닥 차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흐름을 보시면 뭐 크게 하자는 없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깨지질 않죠. 61선 돌파 후에 깨지지 않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21선까지는 돌파 흐름이 좀 나와줘야지 이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N장으로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물론 뭐 돌파한 다음에 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경험상 차트 베이스로 확률상은 N장 모양으로 해가지고 강하게 수급 흐름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뭐 하방으로 밀리기보다는 상승 흐름이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121선도 넘겨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4월달 남은 이제 기한 동안은 수급 흐름이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우아이비는 제가 왜 이 종목을 설명드렸냐, 이거는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때 부분부터 이 부분 계속 강조드렸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왜냐하면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 프리오사 AI 관련주 추천했을 때 DSC 인베스먼트나 TS 인베스먼트, 뭐 엑스페이스 4x4가 너무 오버라가지고 말도 안 되게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진짜 상승이. 그래서 아직 뭐 바닥을 기는 그 관련주, 필요해서 AI 관련주에서는 나우아이비가 유일하다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왜냐면 얘만 수급이 안 들어왔어, 제대로. 물론 뭐 4x4나 엑스페리스가 수급이 더 뭐 강하게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절대로 매매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그 계속 그 4x4나 엑스페리스처럼 계속 가는 경우는 세력의 목표한 목표한 물량을 개인들한테 떠넘겨야 하는데 떠넘기지 못한 거죠. 목표한 물량만큼 떠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지들끼리 자전거리에서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좀 말이 엇갈려서 나오는데 이렇게 계속 올리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개인들이 요즘 똑똑해져가지고 이런 종목 잘 안 붙어요.
정말 뭐 투기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나 대회 나가는 사람들이나 이거 뭐 우승 한번 해보려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손을 막 대는 부분이지 안 돼요. 어지간해서는 요즘은 왜냐면 과거에 이제 물린 안 좋은 추억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를 이렇게 뭐 연타로 치는 애들은 쉽게 안 따라 붙습니다. 매수를 안 해요. 왜냐면 이 종목이 계속 이런 종목이 가는 이유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이 목표한 물량을 떠넘기지 못했을 때 이젠 계속 이젠 올리면서 꼬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개인들이. 그런 다음에 개인들이 이제 잡는 순간에는 물론 나도 만약에 저라면 만약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종목 안 가. 이런 종목만 가. 그래서 이거 계속 상한가 친데 따라 붙자 한번. 그러면 개인들도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른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이제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이제 터지면서 이제 하방 흐름이 나오면 완벽하게 물리는 거죠. 몇 년간 아니면 평생 물릴 수도 있는 겁니다. 상패 당할 때까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는 비추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이런 종목들보다는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 찾아가지고 뭐 나우 아이비 같이 이렇게 바닥을 기는 종목 찾아서 매매하시는 게 수익은 들어도 마음이 더 편해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나 달라 수고 한번 들어온 다음에 다음날 또 상한가까지 쳤죠. 이 종목도 또 따라 붙으면서. 그래서 이게 밸런스는 결국은 후속주를 하더라도 다 맞춰서 갑니다. 거의 비슷한 상승률로 마감이 되는 경우가 요즘 많아요. 한 종목만 과거에 뭐 대장주처럼 한 종목 편승해서 쭉쭉 보내질 않는다고요. 시세가 이제 그만큼 나왔으면 그 종목을 세력들도 부담이 느껴서 수급을 안 넣어요. 안 넣고 후속주에 수급을 넣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은 정말 뭐 수익 축하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온코니 테라피uti스. 온코니 테라피uti스도 이쁘게 가죠. 제가 이때 이제 2만원 이하일 때 매수하셔라 해서 그리고 4월 말까지 이슈가 있다. 미국 아마케 이제 4월 25일부터 이제 하기 때문에 이슈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신고가는 분명히 나올 거다 했는데 역시나 강하게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앞전 고점 돌파 나올 때까지 왜냐면 이게 시세가 이렇게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고가는 아마 나올 거예요. 기간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 역시나 좀 축하드리고요. 그럼 파인메딕스도 계속 올라가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말이 안 돼요. 애초에 앞전에 이렇게 상한가까지 치는 1차 시세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그뒤부터 어때요? 밋밋한 흐름으로 잠깐요. 거래량 설정 잘못했네. 이렇게 매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후에 어때요? 거래량이 안 나오면서 밋밋하게 밀어버리잖아요. 세력이 그냥 개입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는 얘기야. 그런 다음에 바닥 잡고 우산이 흐름 나오면서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왔죠. 뭐 완벽하게 강하게 들어온 건 아닌데 저는 상한가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상승으로 나오면서 뭐 내일 상한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제 뭐 온코인 테라피uti스만 보더라도 뭐 의료 AI 관련주들이 수급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좀 여전히 홀딩 관점을 보시고 지금 한 저점 대비 한 30% 제가 추천한 후에 30% 정도 갔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될 거고 CG메디텍 같은 경우도 금이 이 꼴이 나오면서 밀리는 형태가 이제 거래량 실려서 나왔지만 이 앞전 매수 거래량 비해서 어때요? 밋밋해요.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거래량 비해서 밋밋하기 때문에 딱히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5일선이 보시면 21선 넘기고 61선까지 넘긴 상태잖아요. 지금 보통 보세요. 이때 이제 수급 들어왔을 때 어때요? 5일선이 21선 부근까지 갔으나 61선 넘기지 못했죠. 이 얇은 게 5일선이고요. 지금 그래서 61선이 지금 5일선이 61선은 이때도 못 넘기면서 밀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어때요? 틀려요. 21선 넘기고 61선까지 넘기면서 착하게 가고 있다. 그리고 5일선을 깨트리질 않았죠. 지금 보시면 밀리더라도 5일선 지켜주고 밀렸잖아요. 그러면 보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5일선 깨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져가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무서워서 매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기 정도가 끝물이가 하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더 갈 자리가 충분합니다. 이미 여기 매수급이 다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고량이 티나게 그래서 보유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의류 AI 관련주도 갔지만 그 외에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도 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그대로 홀딩 하셔라. 그리고 슈트웨어 금일은 희한하게
AI 관련주라 해서 개별주들이 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밀려도 어때요? 거래량 밋밋하죠. 앞전에 대장 거래량 실린 거, 매수 수급이 들어오면서 대장 거래량 실린 거에 비해서 그냥 밀려서 끝났단 말이에요. 딱히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냥 기다리시면 한 방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단 좀 기다려 볼 거고요. 오브젠도 마찬가지예요. 오일선 타면서 이쁘게 좀 모양 잡고 가고 있고 거래량이 어때요? 조정 나올 땐 밋밋하죠. 이런 측면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 고점 돌파도 전 충분히 넘어갈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보면 뭐 셀바스 AI라든지 셀바스 뭐 헬스케어라든지 뭐 이런 정도 비슷해요.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못 넘길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은 넘기는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형태는. 왜냐면 앞전 고점 돌파가 이렇게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요즘은 보시면 그 의료기기나 의료 AI 관련주를 보시면 뭐 끌어올린 다음에 이렇게 미는 경우가 많잖아요. 금일 뭐 이렇게 뭐 약간 제가 시즈메디텍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런 종목들은 다 연동해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셀바스 같이 헬스케어 같이 좀 대표적인 수혜주들을 좀 보면 이런 종목들조차도 지금 앞전 고점 이렇게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지만 전고점 돌파할 것이라는 걸 좀 암시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300일선이 좀 이쁘게 잘 잡혀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다 괜찮다고 봐요. 이런 관련주들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뭐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아직 바닥에 머물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좀 매수해서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후 관련주들 기후 관련주들 같은 거 탄소포집 관련된 종목들도 금일 수급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밀린 부분이거든요. 그린케미칼도 그렇고요. 수급이 예상대로 들어왔지만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혹시라도 진입하셨다면 여전히 홀딩 가점이고 제가 대표적으로 에코바이오를 말씀드렸죠. 아 근데 얘네들 봤을 때는 이렇게 수급 들어와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에어레인이라든지 그린케미칼이라든지 한번 밀릴 것 같아요. 갭을 한번 메꾸는 모습, 음봉만 한번 밀린 다음에 끌어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이 있으면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릴 것을 저는 올라가면 내일 올라가면 아주 땡큐죠. 올라가면 아주 땡큐인데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손실이 크지 않다. 그러면 내일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들 일단 보시고 이후에 이렇게 갭을 완벽하게 메꾸는 모습이 나왔다. 뭐 전체적으로 얘뿐만 아니라 뭐 에어레인도 그렇고요. 그린케미칼도 그렇습니다. 봤을 때. 흐름상 봤을 때 뭐 이런 모양 나오면서 한번 음봉 모양도 제낄 수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제껴서 좀 소화가 좀 거친 다음에 앞전 고점 돌파 흐름 나오는 모습으로 이런 형태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저점 깨지는 음봉 모양 한번 나올 수가 있다. 내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조하셔가지고 난 바로 난 손실 일시적이라도 손실 보기 싫어하면 내일 그냥 매도하시고 완벽하게 메꾸는 이 저점 깨지는 음봉 모양 한번 뜨잖아요. 떴을 때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후 그 관련 어차피 가긴 갈 텐데 어차피 저는 신고가 나온다는 건 변함 없거든요. 근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강하게 가죠. 제가 이 말씀드린 이후에 지금 오픈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닥 대비 거의 한 8에서 20%까지도 갔거든요. 근데 여전히 전 좋게 봐요. 갭상승을 지금 5일선 넘겼으니 만약에 그 음봉주형이 나온다 해도 5일선 지지만 잘 전 받는다고 보거든요. 받고 간다면 저는 앞전고점 돌파는 넘길 거다. 전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대형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뭐다? 나쁘지가 않아요. 그냥 앞전고점 돌파 나온다고 보고 그냥 끌고 가시면 돼요. 이런 종목들 더 빠진다 하더라도 20일선 깨겠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 저점 이탈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탈되면 이젠 더 추가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매수는 만약에 그 여기에서 1차 매수 하셨다면 밑에 내려갔을 땐 추가 매수 하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일자리 관련주는 아직 그 정책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간 게 크게 없어요. 크게 가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픈롤 대형 컴퍼니는 좀 더 지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면도 저는 뭐 금일 같은 날 밀렸을 때 매수하셔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내일 또 밀린다 그러면 더더욱 매수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 종목은
앞전 고점 돌파 저는 넘길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일 저는 장대봉 나와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정이 짧았어. 조정이 좀 강하게 밀어줬으면 가능성이 있었어요. 밑꼬리 길게 달고 장대 한 번만 달아줄 걸로 보여졌는데 소화 과정이 좀 그 조정이 좀 짧았다. 그래서 내일 5일선주 올라올 테니까 내일 만약에 음봉으로 또 내리 깐다. 그러면 한번 진입해 보십시오. 중기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라서 진입해 보시고 끌고 가 보세요. 나쁘진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 종목들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제가 추천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 종목이 영보와 아까 말씀드린 금일 세종시 관련주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슈팅이 뭐 미친 상승들 나왔죠. 계룡건설은 뭐 완전히 리얼 대장주고요. 뭐 3호 개발은 첫 번째 상승이긴 한데 좀 무리하게 갔어요. 그동안 뭐 이렇게 그 변동이 적다가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는 좋지는 않거든요. 좋은 상황까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별로 좋게 보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 미쳤다. 그러니까 미친 상승이죠. 제가 봤을 땐 오버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저는 이제 나와이비 퓨리오사 AI 관련주 추천했을 때도 제가 나와이비를 추천드렸잖아요. 나와이비가 바닥이기 때문에 얘는 매수할 수 있는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종시 관련주를 늦게 봤어요. 그래서 난 정말 매수하고 싶어.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유일하게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유일하게 남은 종목이 영보학이에요. 영보학은 실적도 좋아요. 이 종목은 실적도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 종목은 아직까지. 왜냐면 자본이 1,800억이고 실적도 최대 실적이야. 근데 아직 시세가 저렇게 올랐는데 오늘 뭐 한 15% 정도 갔으니까 내일 1,000억대 넘기겠네. 한 15억, 한 1,01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평가예요. 이 종목이 1,800억이면 PBR이 0.7배? 그 정도밖에 되진 않는다고요. 그러면 추가 시세로 봤을 때는 한 30%에서 40% 정도 더 갈 자리가 있다는 얘기야. 그냥 가치적으로 산정했을 때. 그리고 금일 신고가 나오면서 어때요? 대량 거래량이 실렸단 말이에요. 이번에 역대급 대량 거래량이 실렸다는 점에서 좋게 보는 거죠. 이 종목은 금일 조정 나왔을 때 매수했어야 됐어. 사실 만약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른 계열 관련주 다 가는데 얘만 안 간다? 밑에서 올고 있다 그럼 빨리 매수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원래 오늘 하려다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도록 갑자기 추천하려고 했는데 그냥 올라가서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종목을 보니까 매수할 수 있겠더라고. 왜냐면 금일 그 시간으로 마이너스 2.75%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내일 밀려서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내일 시작할 때는 밀려서 시작한다는 얘기니까 얼마 부담이 없어요. 부담을 줄여서 보내겠다는 얘기거든. 세력도 입장에서. 그럼 긴 밑꼬리 달면서 앞전 고점 돌파 넘기면서 상방으로 가겠죠. 이런 종목은. 일단 변동은 뜬다고 봐요. 이 종목은. 추가적인 시세 강하게 나온다고 봅니다. 한 15%에서 20%뭐 30%도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왜냐면 대장 주격으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나와이비처럼 이제 필요사 관련주들이 이제 그 끝발까지 가는 종목들 가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이제 순환해서 이제 대장주가 바뀌듯이 영보학 쪽으로 이제 대장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영보학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이야.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저는 이제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지금 뭐 금일 상한가친 뭐 나우 아이비라든지 뭐 LB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리고 또 뭐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금일 뭐 SV 인베스트먼트도 있고 뭐 창투사 관련주들 중에서는 수급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미래에서 벤처 투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대량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이러한 종목들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잡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HB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을 가져봤는데 이 종목하고 스톤브리지 벤처스하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브리지 벤처스 같은 경우는 기간이 좀 됐어. 상장 기한이 좀 됐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차트 베이스는 좋아. 근데 이미 한번 슈팅 나온 자국이 있어요. 이게 지금 상장 이후에 쭉쭉 밀렸었잖아요. 이렇게 고점이 한번 닿고 쭉 밀렸잖아요. 이 종목이 공모가 대비에는 개파가 제일 크긴 해요. 공모가가 9,000원이거든요. 9,000원 대비 지금 4,610원이니까 거의 마이너스 50%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공모가 대비. 하지만 이 종목은 이미 세력들이 이런 전략 썼을 수도 있어. 이렇게 밀릴 때마다
추매해가지고 단가 낮춰가지고 이 부분에서 털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공모가 대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수급이 들어왔어도. 물론 뭐 앞전 고점 돌파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저평가돼 있어요. 이 종목도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 LB 인베스트먼트처럼. LB 인베스트먼트 제가 한 이유가 품절주라서 그래요. 대주 지지분이 80%였고 저평가돼 있었어요. 실적도 좋고 상대론적으로. 그래서 저평가돼 있어서 금일 그 회원들한테 추천해가지고 수익 낸 거거든요. 근데 스톤브리짓도 사실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얘는 조금 약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이지 않은 게 크거든요. 기간적인 면에서도 봤을 때도 뭐 매집은 잘 돼 있는 측면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매집은 좀 잘 돼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LB 인베스트먼트를 제가 좀 드린 이유는 일단 품절 추정의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얘도 일단 앞전에 한번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온 다음에 미는 형태고 차트는 이뻐요.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종목을 추천드릴까 하다가 두 종목 그러니까 이 종목하고 HB 인베스트먼트 추천드리려고 하다가 이 종목은 나가리 시켰어요 그냥. 왜냐면 어차피 확실하게 매수하려면 한 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종목 한 종목 넘버원을 뽑는다면 지금 HB 인베스트먼트가 저는 최애라고 봐요. 종목들 중에서는 이 종목이 최애다. 왜냐면 이 종목은 밑으로 이렇게 하방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온 적이 없어요. 크게. 강하게 나왔다도 이때부터 좀 나온 거고 거래량 봐요. 거래량도 대량 거래량 실린 자국이 거의 없어. 거래량이 세게 찍은 자국도 없기 때문에 매력적인 거죠. 그리고 공모가가 유놈이 3,400원이에요. 400원, 3,400원인 반면에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납폭이 되면서 회복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뭐 2,065원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거죠. 부담이 적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젠 그 재무 구조를 한번 본다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 막 부채비율도 굉장히 낮고 실적도 계속 흑자 전환 좀 내고 있는 형태고 PBR도 낮습니다. 퍼도 낮아요. PBR도 이젠 이게 자본 이젠 그 시가총액 522억이니까 자본력이 873억 정도잖아요. 그럼 굉장히 좀 낮은 거죠. 그러면 대략 70% 정도 갈 수 있는 가치 평가, 가치 산정한다면 70% 정도는 가야지 적정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창투사주들이 PBR이 1 이상으로 기본적으로 넘고요. 그 다음에 공모가 이상 가격대가 위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현재 이제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 40%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이어 보여져요. 그리고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배당률도 10%야. 배당 수익률도 10% 이상의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 종목들 창투사 주들 중에서는 제일 높아요. 배당 수익률조차도. 그리고 제일 저평가돼 있습니다. 퍼나 PBR로 비교했을 때도 제일 저평가돼 있고 차트 베이스도 크게 시세가 나온 자국이 없어요. 금일 이제 그나마 크게 시세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매매를 한다. 그러면 저는 HB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편하게 진입하셔서 끌고 가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창투사들보다는 다른 창투사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어. 관련주들은. 그에 반해서 HB 인베스트먼트는 전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올라간 측면이 없어요. 지금 초기 구간이야. 그리고 공모가 회복하려면 아직 좀 먼 측면이 있기 때문에 3,400원이에요. 물론 공모가까지 바로 간다는 보장은 없죠. 제가 말씀드린 건 단기적으로 시세가 한 방 크게 나올 수가 있다. 솔직히 30%만 치더라도 3,000원도 안 되잖아요. 유놈. 2,900원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하튼 우리가 수익 내기 위해서 이젠 좀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심리적 어제 심리적으로 편한 마음으로 이젠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인 종목들을 관련주로 하더라도 합리적인 가격인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HB 인베스트먼트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금일 정리해드리자면 뭐 지난주에 수급은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 사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번 매수 한번 진입해서 중기적으로 끌고 가보시고 그다음에 영보화 만약에 개연 세종시 관련주에서는 다른 종 보지 마셔라. 이미 다른 종은 너무 크게 갔기 때문에 영보화 같은 종목도 보셔라. 그리고 창투사들도 마찬가지 HB 인베스트먼트 보시면 된다. 다른 종 보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또 기분 좋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